자, 고르기아스 태제에서 첫 번째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졌었는데, 지금 이제 양자역학이 태동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어떤 논의들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양자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이제 이거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퀀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이제 뭔가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쭉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원자라고 하는 어떤, 또는 이제 입자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래사장 보면, 멀리서 보면 모래사장이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모래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책상이나 나무나 우리 몸도 보면 다 하나인 뭔가 단일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분석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제 입자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양자역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이제 원자로 되어 있다, 또 원자의 배열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대 물리학의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양자가 과연 이제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규정하기가 굉장히 이제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존재를 안다라고 할 때는 이 존재는 양자이고 이제 입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하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자가 갖고 있는 특성들, 이것이 이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양자역학의 이제 수수께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죠? 이중 슬릿인데, 자, 전자총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좀 전문적인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구멍이 2개 있는 슬릿에다가 전자총을 쏘는 거예요. 입자를 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뒤에 스크린이 있죠. 자, 양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자다라고 가정했을 때, 특별히 이제 이 토마스 영이 17세기에 이런 실험을 하게 되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입자이고, 그러면 이제 알맹이가 있을 것이고, 그 빛을 이제 이 전자총을 통해서 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슬릿이 2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지나가게 되면 뒤에 스크린에 무늬가 2개만 있어야 되죠. 자, 이게 이제 빛이 입자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그런 결과인데, 근데 이제 빛을 쏘니까 빛이 이 이중 슬릿을 통과하면서 뒤에 2줄만 나와야 되는데 여러 줄의 무늬들이 생겨요. 자, 이건 뭐냐면 빛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2가지 거를 동시에 지나가면서, 자, 뒤에 이 스크린에 여러 줄기의 무늬들을 서로 간섭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구멍은 2개인데, 자, 그래서 빛을 하나씩 쏴봤어요. 하나씩 쏴봤는데 처음에는 이 한 줄만 나타나다가 좀 있으면 빛이 여러 줄 생겨나게 돼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관측을 하게 돼요. 관측을 하면 빛이, 그러니까 광자든지 전자든지 쏘게 됐을 때 항상 어느 하나의 슬릿으로만 통과해요. 관측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딱 여기에 한 줄만 생기게 돼요. 관측했을 때. 근데 다시 관측 안 하고 카메라를 끄면 다시 간섭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X라고 하는 그런 대상은 어떨 때는 입자로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파동으로 가기도 해서,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그 X의 성질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슈레딩거가 이걸 파동함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존재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존재하는 건 뭔지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자, 우리가 관측할 때 그것은 입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물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물 자체는 인간의 인식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근데 그것이 이 관측되었을 때, 뭐 카메라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감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들 대할 때는 그것이 입자 형태로 가기도 하고 파동의 형태로 가기도 하고. 자,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토마스 형의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뭐 이런 주장에 따르면 고르기아스가 이야기한 테자하고 똑같죠. 우리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확실한지 알 수도 없고,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뉴턴의 역학에서 우리가 이제 입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F는 ma처럼 그것이 갖고 있는 뭐 위치나 속도를 알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이동할지를 점화식에 따라서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양자역학에 넘어오면, 자, 우리는 어떤 것의 위치는 알지만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아는 순간 위치를 알 수 없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세계에 몰입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20세기, 21세기에도 이 고르기아스의 테제가 옳다, 또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주장들과 이제 관련해서 플라톤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각의 눈이 아니라 이성의 눈, 영혼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의 감각적인 눈은 항상 왜곡될 수밖에 없고 편향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불완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톤의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또 다른 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혼의 눈이고, 이 이성의 눈이다. 이걸 이제 그리스 말로 노에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스테치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느낀다. 자, 이 느낌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자, 우리가 이 노에시스라고 하는 이 생각, 사유를 통해서 세계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이제 코기토 이론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을 규정할 때 이 감각적인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데카르트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어떤 최초의 원본 또는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면 플라톤에서 이런 것들이 엿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고정불변한 것을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 또는 이제 에이도스, 형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형상이다, 에이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에이도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둘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현상과 하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형상. 자, 이 둘이 구분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짜 세계예요.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세계니까 가짜 세계이고, 이 현상의 어떤 본질로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 칸트는 이제 물 자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플라톤은 이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로고스를 통해서. 그런 세계가 바로 이제 이 형상의 세계다. 이제 이걸 이제 이데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이제 신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의 세계에서 이 형상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죽음만 가능해요. 죽음.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는 연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 인간이 죽을 때만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그 DNA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 깊고 굉장히 심오한 사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죽는 연습이 바로 이제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감각적인 것보다는 더 실제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각을 넘어서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성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본질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본질. 우리가 이제 에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센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틴어의 에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있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의 be하고 똑같은 말인데,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그것은 감각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처럼 우리 사유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만이 실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르기아스의 태제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시도하고 있어요. 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태제인데, 자, 이데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본질주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이게 이제 파동인지 입자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지만, 그것에 앞서서 존재하는 어떤 확률파로서, 파동함수로서 파동함수가 깨지기 전에 존재하는 어떤 것, 그걸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은 그 사물 X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르기아스 태제에 답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존재한다고 해도 알 수 없다, 인식론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 감각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이성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 양자역학으로서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X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건 이제 확률로서 존재하죠. 확률로서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의 안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돌고 있는 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는 어느 한 일정한 위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일정한 형태로 모여 있어. 이걸 이제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확률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 가능해요. 하이젠베르크의 공식에 따르면. 자, 이것이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성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구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우주 끝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이제 전자는 원자핵 근처에 어디엔가 일정하게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플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자, 감각적으로는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성적인, 그러니까 수학적인 또는 논리적인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명료한 형태의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론 물리학자들이 하는 이제 작업들이 뭐예요? 우리가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 어떤 그 물리학적인 어떤 법칙들을 수학이라고 하는 형식 기호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물리학적인 법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합리주의 인식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합리라고 하는 것은 레셔널리즘인데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이거를 이성주의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합리주의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인데, 자, 주로 현대철학 하시는 분들, 우리 학교에도 영미철학 하시는 분들 이걸 이성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근데 이제 고대나 중세 철학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합리주의라고 번역하는, 이건 완전히 다른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은 이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성주의에서 이성은, 자, 계몽주의적인 이성에서 아까 코기토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이 완벽하다, 또는 그것이 그 종합적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뉴턴 역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완전 무게라는 이성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플라톤은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부수적이에요. 자,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능동 이성하고 하나는 이제 수동 이성인데, 자, 이제 이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리슨이라고 리슨 하는데, 이건 이제 라티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계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하는 역할을 계산하는 거인데, 자,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인간에게는 이 계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수동 이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더 큰 중요한 이성은 이제 이 능동 이성인데, 이거는 우주 질서 또는 이제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것들과 또 합치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리라고 이야기할 때 한자로, 자, 리에 합치된다라고 하는 거죠. 리에 합치된다. 다시 말하면 이 리라고 하는 것은 신이자 우주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적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거대한 우주의 질서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계산할 수 있는 특성, 이걸 우리가 이제 도구적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성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주의적인 인식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질서, 우주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제 합리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첫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를 설명할 때 이런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대상이 있다, 대상 X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대상 X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뭐 상대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회의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인간이 이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만 알 수 있다. 이걸 이제 사실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의 세계. 나한테 이 책상이 어떻게 놓여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없으면 이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대상은 알 수 없고 대상과 내가 상호작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그것이 사실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태의 질서를 갖는다. 질서나 규칙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풍수지리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풍수지리설. 여전히 지금 이 풍수지리설이나 이런 어떤 그 사이비적인 과학이 지금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죠. 자, 우주 속에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일정한 형태의 규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헬륨을 합쳐질 수가 없어요. 자, 모든 것들이 수소로부터 나오는데 왜 헬륨하고 수소는 합쳐지지 않을까? 자, C하고 그러니까 탄수죠. 자, 이거는 C는 O2라고 하는 산소를 끌어들이는데 CO3는 안 돼요. 왜 안 될까? 자, 우주가 원자들의 집합체, 뭐 배열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자, 원자들끼리 모여지는 법칙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형성되는 구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풍수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물은 사물이 있어야 될 어떤 배치나 근본적인 원리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적 인식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일정한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일정한 형태로 돌아간다. 그걸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알 수 있어도 전달할 수 없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고르기아스 테드의 세 번째인데, 자, 인간은 이 이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언어 게임, 여러분 이제 비트겐슈타인 언어 게임이라든지 뭐 가족 유사성 또는 이제 뭐 간 주관성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게 생각하지만 일정한 형태로 어떤 결론들이 모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언어 게임 또 가족 유사성, 간 주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있는 최후의 반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이제 14세기 내지 15세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최후의 반찬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 뭐 AD 1세기경 내지 아니면 이제 BC 3년 정도 했던 건데, 이 그림이 예수님, 12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대부분 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 14세기, 15세기 베네치아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절대로 히브리 BC 3년에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떠오르게 되죠. 왜 그러냐? 이 그림하고 실제적인 상황하고 연결해주는 그림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 형식. 자, 음악도 마찬가지고 음악 형식이 있고 논리도 마찬가지 논리 형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가짜야, 가짜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어가면서 바로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를 철학자들은 언어게임, 가족유사성, 간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뭔가 이제 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데피니션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MRI를 하거나 CT를 찍어봐도 이성을 여러분들 몸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 간격이 1400년, 1500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내는 어떤 핵심적인 이미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유추해낼 수 있다.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내일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어요. 내일에 대해서. 자, 내일은 존재하지 않죠. 이 상상의 질서에 의해서 내일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내일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있는 거죠. 이제 플라톤은 이걸 이제 이성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자, 이런 이성을 모두 다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 이제 보편주의 윤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70억, 지금 뭐 70억, 앞으로 이제 뭐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5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감각적으로 전부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활동하고, 다르게 행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무엇이 선인가? 자, 무엇이 진리인가? 자, 무엇이 아름다움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형태의 느낌 또는 지식 또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부분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다르다. 상대적이다,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그 밑바닥에 있는 토대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원리나 원칙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플라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르기아스 태제의 세 가지 측면들, 존재는 없다. 두 번째, 존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다. 세 번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더라도 그걸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명제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제 이 이데아론을 통해서 고정불변한 존재가 있고, 그걸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걸 우리가 또 풀어낼 수 있다. 왜? 우리는 그 이데아들과 동일한 형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플라톤이 후세에 남기는 가장 강력한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데아는 이제 플라톤의 작품에서 세 가지로 그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인간의 영혼, 두 번째로는 세계에 대한 진리, 세 번째로는 세계의 본으로서의 특성. 이거를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영혼으로서 이데아는 인간이 이제 왜 존엄한가, 인간이 왜 소중한가, 이거를 지시하기 위해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푸시케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원래 호메로스에 있어서 푸시케의 개념은 그냥 생기였어요. 생기, 살아있음. 자, 그래서 인간도 푸시케가 있고, 흙이라네. 뭐 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돌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돌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석을 보면 밀어내는 힘도 있고 끌어당기는 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애니미즘. 자, 모든 사물들은 뭔가 이 푸시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이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에 의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인간의 영혼과 다른 존재의 영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구분점. 자, 구분점을 제시를 하는데, 그 구분점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영혼은 이데아를 가지고 있다. 이데아를 소유하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 풀과 다르고 동물과 다르고 또 자석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포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왜 죽여서는 안 되는가, 인간은 이제 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측면이 또 이런 측면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플라톤에게서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제 그 가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확률파로서 이게 이제 물 자체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제 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가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있는 것처럼 휘포라고 하는 말은 밑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더. 그다음에 이제 테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잘 알다시피 두다, 영어에 이제 put이라고 하는 거죠. 밑에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깔아주는 하나의 밑밥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이제 평생 동안 이 이데아 가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실마리 또는 이제 화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플라톤은 이제 파이돈이라고 하는 대화편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에게 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가져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본질로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영혼이 하는 이제 역할들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또 이데아의 어떤 실제성,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존재성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과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성이 알아가는 것, 이성이 추구하는 게 이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감각적인 것을 넘어서는 동일성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성이 파악하는 것은 동일성이다.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뭐 여러분들 과제하면서도 읽었을 수 있는데, 화성에서 이제 자기 몸을 분해해가지고 순간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트랜스포터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원자 그것이 이제 설계도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구에서 다시 원자들이 재조립돼요. 자, 화성에서 나와 지구에서 나. 자, 원자는 다시 말하면 나의 몸은 다르죠. 자, 나의 몸은 다른데 나의 몸이 설계도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 지구에서 다시 재조립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조립되는 이 설계도는 어떤 거예요? 정신적인 거죠. 물리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육체가 이 설계도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육체가 갖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특징들이 정신적인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말은 표현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서 파악하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동일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몸이 아닌 거죠. 나의 몸이 아니라 이 설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동일성. 자, 이 설계도만 있으면 화성이든지 지구든지 금성이든지 어디 가든지 이 설계도에 따라서 나의 육체들을 재구성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실제 또는 실체 본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뭐 형이상학에서 여러분들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자아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아 동일성이라고 할 때 나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인가? 이건 나의 육체인가? 또는 나의 정신인가? 계속 이거 갖고 이제 고민해요. 근데 이제 플라톤에 따르면 육체는 사라지는 것들이고, 정말 남는 것은 나의 정신.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건 나의 기억이라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아 동일성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진짜 존재하는 실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데아로서의 이성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그다음에 부대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제 카타 심페비코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본질이 있고 부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정말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의 옆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 이 그림자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게 부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기차가 있는데 기차 증기기관차에서는 연기가 이렇게 퐁퐁퐁 나는 거, 자, 이것도 기차가 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죠. 자, 플라톤은 이제 그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실체,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활원주의자는 또 거꾸로 생각을 하죠.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DNA가 있고 또 뇌가 있어서 인간은 그 뇌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기관을 통해서 자아의 어떤 정신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대적인 것은 정신이고 본질적인 것은 이제 육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뇌가 반드시 그 사고의 출발점이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뇌 없이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문외아들도 있고 문외로 태어나서 1년 이상 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생각이 없는가, 사고가 없는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뇌가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가 맞지 않는 거죠. 뭐 이런 주장조차도 이제 뭐 확실치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어떤 접근 방식으로 인간을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플라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동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부대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알려면 이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자, 속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육체, 신체, 감각 이런 것들을 자꾸 벗겨내지 않으면 내 자신이 스스로 드러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목욕탕에 가지고 때를 벗겨야 여러분들 깨끗한 살이 돋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닌 것들을 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12년 동안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했던 거, 뭐 너는 이거 좋다, 이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 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자꾸 이제 쌓아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사유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주체적인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할 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노예예요. 뭐 그 정치 사회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 섬기고 이런 것이 노예가 아니라 뭔가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 결정 장애에 빠진 사람들, 햄릿 증후군이죠. To be or not to be.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자기 스스로 결정 못하는, 그건 자기는 노예인 거예요. 자, 플라톤도 자, 이런 어떤 속아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이라든지 또는 이데아, 자, 이데아에 대한 사랑, 그리스 말로 사랑을 이제 에로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 에로스라고 하는 거가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제 항상 결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끌어들이는 힘을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플라톤 향연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원래 인간은 이제 이 세 가지로 돼 있었는데,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게 서로 한꺼번에 한 몸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제 제우스의 분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이제 다 잘라버린 거야. 힘이 너무 커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남자, 여자, 이런 애들 동성애로 가고, 남자, 여자. 하여튼 서로 잘려나가는 어떤 그런 다른 것에 대해서 자신의 하나의 또 다른 부분, 이걸 이제 우리가 알테르 에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자아죠. 알테르 에고. 자, 그걸 이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하는데, 자, 플라톤은 이제 이 이론을 이제 수정하면서, 자, 인간은 뭔가 자신이 갖지 못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이 결핍을 메꾸기 위한 방식으로서 사랑이다라고 부르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 바로 이제 그 초월적인 대상에 대한 사랑, 또는 이제 이 자아 동일성에 대한 어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불완전하는데, 이 에로스적인 이제 이 에로스를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철학의 에로스를 통해서 나 자신의 궁극적인 실체와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범아 이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우주의 질서와 이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속아내야 돼요. 나의 신체적인, 나의 어떤 그 부대적인 그런 요소들을,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런 어떤 요소들을 속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데아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간은 두 가지 양태로서 존재하게 돼요. 자, 그건 뭐냐면, 하나는 가능태로서 존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현실태로서 존재하게 되는 건데, 자, 이 현실태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가게 되는, 그걸 이제 텔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도달하게 되는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내재되어 있는 어떤 상태들이 바로 이제 가능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능태들을 계속 이제 현실태로 옮겨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삶,
홀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목적, 지향하고 있는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런 어떤 과정인데, 그거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필로소피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필로가 사랑하다라고 소피아가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현실태의 모습, 최종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육체 또는 영혼의 분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왜 육체를 분리해야 되는가? 육체는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진정으로 여러분들 어떤 자아 정체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되게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은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육체적인 어떤 훈련, 수련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몸이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철학자는 이제 영혼을 갈고 닦고 이런 요소들, 이 덕의 요소들을 이제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 어떻게 이데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플라톤은 이제 이 상기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걸 이제 아나무네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떠올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떠올림. 자, 이 메논이라고 하는 이제 대화편에서 보면 이제 메논의 그 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종은 이제 뭐 일자 무식이에요. 한 번도 수학이나 기하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이제 하나씩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기하학적인 문제들을 풀게 되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따라하게 돼요. 자, 일자 무식인데 어떻게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증명이 가능한가? 이 말은 원래 자, 이 노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누구나 다 수학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뭐 수능 때도 마찬가지고 수학 문제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이제 빨리 푸는 사람들은 뭐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또 어떻게 보면 정도 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어떻게 스킬들, 빨리 풀 수 있는 스킬들, 빨리 이해하고 빨리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뭐 IQ를 측정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이제 웃기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고유하게,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메논의 노예조차도 이런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또 이제 이 언어 능력, 언어 추리 능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인간은 다른 침팬지나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플라톤은 인간은 이제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저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에서 이런 어떤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이제 그 세계에 있었고 이미 이제 그 진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하고 레테라고 하는, 자, 망각이라고 하는, 자, 이 말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국가 이제 12권에 보면 이제 에르신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 세계로 넘어올 때 또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갈 때, 자, 레테라고 하는 이제 지역을 거쳐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근데 레테는 이제 사막이라서 사람들이 가다 보면 너무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을 지날 때 사람들이 물을 움켜쥐고 이제 마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너무 많이 마신 사람은 완전 바보가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이제 덜 마신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강이 바로 이제 레테강이에요. 그래서 이 망각의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에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레테강의 물을 마시면서 전부 다 증발돼 버리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자, 이런 과정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식론적인 자질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 이것들은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 솎아내는 거,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우리가 이제 데자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데자뷰. 불어는 이제 데자는 이미 벌써라고 하는 말이고, 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낯익은 거죠. 낯익은 거. 자, 이게 이제 플라톤 이야기하는 상기설이에요. 뭔지 한번 봤어. 뭔가 익숙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전부 다 오려가지고 이걸 섞어가지고 다른 사진하고 섞어 놓으면 여러분들 모를 것 같죠.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뭐 코 모양, 귀 모양, 입 모양 이거 골라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의 입 모양이나 코 모양 이런 것들 전부 다 골라내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내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를 포용하는 어떤 방식이 이미 우리에게는 뭐 생물학적 DNA처럼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드러내는 거,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거, 그다음에 선을 아는 거, 또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상기설은 이제 처음에는 유사성, 호모이오테스부터 이제 출발해요.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꽃, 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뭐 모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자체에 우리가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는 것이 바로 이 상기설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처럼 바로 이제 유사성과 동일성이에요. 유사성과 동일성. 뭔가 이게 아름다운 것과 유사하거나 아름다운 것과 동일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출발점이 돼서 그것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만 어떤 질의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형상들이고 이데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100%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이데아적인 요소들을 닮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또 내가 이것이 아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오늘 이제 했던 내용은 플라톤이 이제 이 고르기아스 태제라고 하는 상대주의 또 회의주의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고민하면서 플라톤의 철학이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가 있는가, 또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또 알 수 있다라고 그걸 이제 표현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절대 이런 주장들을 반박할 수 없지만 인간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이데아를 추구할 수 있는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걸 추구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걸 누가 하냐? 그걸 바로 이데아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이데아의 담지자로서 인간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데아이면서 동시에 이데아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존재자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